자, 키 18강 키 핵심 지문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형국권. 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형국권은 대표적으로 세 종류가 있다. 대표 판례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판례들 하나씩 대표 판례를 꼭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 핵심 지문 4개의 지문이 우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정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 소유물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 소유물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다. 방해 제거 청구권. 그 다음에 또 하나 소유물에 대한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방 청구권.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대표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거.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과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과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본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특히 방해 예방 청구권에 대해서는 우리 예방 또는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직 뭐예요? 방해가 받을 염려가 있는 거지 아직 방해받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으로서 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사례 문제로도 연결되고 특히 점유보호 청구권과 관련돼서 꼭 연관을 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판례가 있네요.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을 때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여야 되고 권한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 여기에서 뭐라고 써놨어요?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았다 하여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미등기죠. 미등기에 대해서 자, 또 뭡니까? 매수인으로부터 이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이와 같은 토지의 점유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을 본이 상당하므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매수했다라는 것은 새로운 권한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권한이 발생함으로써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이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정권을 행사하거나 그 사용을 점유 사용을 법률상 은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말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예요. 그럼 만약에 제3자의 관계 본다면 그런 의미가 또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에서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자가 이미 당의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거나 그로부터 다시 이를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는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점유할 권한이 있다면 그때는 뭐예요? 자,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아주 뭐예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정권으로서 특효물로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대한 단서가 우리가 바로 213조와 관련돼서 이게 1번이 대표적인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또 하나는 여기는 건물 철거죠. 건물 철거입니다. 소유권이 종국적인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 등기 명의에만 철거 청구분이 있다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 등기 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해서 법률상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혜인임으로써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이와 같은 지혜 있는 건물 점유자에게 뭘 할 수 있다? 바로 철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네. 이게 대표적인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 제거 청구권이 되는 대표적인 판례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판례들은 꼭 우리 요 1번 첫 번째 지문 키핵심 지문, 두 번째 키핵심에 대해서 핵심 지문에 대해서 꼭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판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판례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정권. 자, 요거에 대해서 3개 지웠습니다. 뭐가 있어요? 지우는 순간 또 머리에 휘발성이 있으면 안 돼요. 싹 지워지면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소유물
소유물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제거 청구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자, 또 한번 우리가 보시죠. 자, 또 세 번째 판례 키 핵심 지문을 보겠습니다. 방해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염려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방해 예방 청구에 대해서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 객관적, 꼭 기억해야 돼. 객관적 근거가 있는 개연성만 가져야 할 것이고, 그래서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해서 요 관념적인 가능성만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 그래서 방해 염려와 관련돼서 방해 예방 청구권과 관련돼서 방해 그 의미를 요 의미에서 포인트는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 판례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네 번째 인접재지 건축적인 아파트가 24층까지 완공된 경우에 그로 인한 인해 생활교육,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방해된다면 우리 소유권의 내용의 제한과 확장에서 대표적으로 민법 217조 그러면 생활방해 금지와 관련돼서 그 방해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수행할 정도로 넘어섰다고 인정되는 한 그것이 민법 217조에 해당한지 여부를 떠나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나 제거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8강에서 키 핵심 4개 지문을 봤어요. 대표적인 판례 4가지 꼭 기억해둬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키 핵심 요 4개 핵심 지문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